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하이브리드 세단 어코드인데요. 사실 기본형 어코드 초기 모델은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서 저희 역시도 좋은 평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드러움을 추구한 최근 모델은 소비자분들께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죠. 저희 역시도 그 어코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혼다가 하이브리드 세단도 내놨는데요. 네, 어코드 하이브리드 하드웨어 스펙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단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럼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2005년 7세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시는 3리터 엔진에 16마력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는데 효율성 저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구동 계통부터 다릅니다. 2리터 에키슨 사이클 엔진에 2개의 모터를 결합한 구조로 별도의 변속기가 없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가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모터의 구동력은 카운터 샤프트를 통과해 기어비를 변경하며 바퀴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파워트레인 변화는 크지만 디자인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디자인 특징으로 17인치 휠을 사용하고 트렁크에 스포일러를 추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내는 상급 트림인 3.5 모델과 유사하게 꾸며지는데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ECM 룸밀러가 적용되며 우측 차선 변경을 돕는 레인 와치 기능도 장착됐습니다. 이외에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틀란 내비게이션, 무선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탑재됩니다. 뒷좌석에는 배터리 냉각을 위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부피를 줄이긴 했지만 트렁크 공간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제2종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각종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도 10년 무제한 킬로미터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과거 그 초기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주 실망감을 줬었는데 지금 모델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를 해봤는데요. 사전 테스트 결과 해제는 하더라도 꾸준히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속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감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자체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체감으로 본다면 고작 한 120마력 정도 될까 싶은데 실제 스피드미터가 상승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역시 시스템 총출력 215마력에 걸맞는 그런 성능을 뽑아냅니다. 네, 잠시 여기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엔진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17.8kgm를 발생시킬 수 있는 2리터 가솔린이 기본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를 더하게 되는데 전기 모터의 출력이 무려 184마력입니다. 최대 토크 또한 0에서 2000rpm 사이에서 최대 32.1kgm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진의 성능을 사실 모터가 이겨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엔진의 파워와 모터의 파워가 더해졌을 때의 시스템 총 출력은 215마력인데요. 적어도 가속하고 있을 때 그런 힘을
느끼기는 힘들지만 속도계 바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좋습니다. CVT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 CVT라고 불리는데 아무래도 가속감을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죠. 잠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켜 볼까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엔진의 파워, 실제 어떤 그 시스템 출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리스폰스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재미난 운전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와 같은 주행을 즐길 필요는 없겠죠.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7.4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기 모터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소폭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차량의 덩치라든지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준으로 비춰지네요. 체감적으로 본다면 한 8초에서 9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역시 그 CVT가 체감을 둔하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차량 자체의 가속은 상당히 탁월하다는 점, 이 점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합니다. 참고로 탑 스피드는 스피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90 정도에서 스피드 리밋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속주행 안정감 부분에서 상당히 잘 해냈다는 점, 이 점 역시도 마음에 듭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을 때 사실 타이어의 스키드음 자체는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셋업 자체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걸맞게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기존의 어코드보다도 한층 부드러운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링 감각이라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물론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는 살짝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가 시내 주행을 많이 감안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긴 합니다. 때문에 조금은 스피드를 올려서 차를 조작하고 있을 때 이때는 스티어링 휠 쪽의 조작 안정감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상에서의 편의성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반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체를 통제할 때 이때 차량 거동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물론 어코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동급 모델들을 압도해 왔지만 하이브리드 세단에서조차 이와 같은 성능을 잘 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 이제 타이어와의 어떤 연계성을 본다면 타이어 자체가 스포티한 이런 능력을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그 회전 저항을 줄임으로써 연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라는 제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타이어가 기본이 되고 있죠. 사이즈는 225mm에 50 시리즈 17인치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타이어 사이즈 대비 어떤 순수 그립에 대한 특히 이제 휠그립에 대한 퍼포먼스를 논하자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한 205mm급 정도 되는 4계절 타이어 정도 혹은 미만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코너링을 구사할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런 소비자분들의 경우라면 2.4 혹은 3.5 모델을 택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그 서스펜션, 앞서 그 부드러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진폭 감응형 댐퍼가 들어가 있다라고 혼다 측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 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나 강하게 쇼크가 들어오던 혹은 잔진동이 들어오건 그런 그 쇼크 부분을 운전자가 불쾌하지 않게끔 상당히 잘 처리해 낸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물론 코너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바디롤이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차량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의 그런 서스펜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뭐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천천히 주행하고 있을 때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커지는데요. 거의 뭐 전기차 수준의 다가갈 만큼 EV 모듈의 활용 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 모터의 파워가 상당히 굉장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EV 모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배터리만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시내 주행에서 거의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였죠. 네,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시내 주행에서 테스트를 할 때 너무 연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서 약간은 엔진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수치, 의도적으로 조금은 이 하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 제조사 발표 수치만 보더라도 시내 쪽의 주행 연비가 더 좋습니다. 실제 다양한 구간에서 EV 모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어떤 그 의도적인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정도에서 운전을 한다면 시내 주행에서 최소 리터당 18km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처럼 이렇게 국도 등에서 운전을 할 때도 리터당 20km 정도를 아주 우습게 넘기기 때문에 정말 디젤 세단이 절대 부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젤 모델의 경우도 사실은 그 시내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게 되고 오토 스탑 기능을 통해서 연비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어코드 하이브리드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연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40m를 전후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타이어에서 종그립 부분에서도 약간은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강하게 제동을 했을 때 사실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의 성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이어에 의해서 소폭 밀려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차와 사실 이 타이어 간의 매칭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컨셉을 상당히 잘 따라갔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타협 혹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마음에 듭니다. 단 이제 페달을 조작할 때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질감이 다소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혼다가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지 초반 이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리스폰스를 상당히 좀 강화시켜 놨다는 점, 이 점도 특징입니다. 때문에 다른 차와 달리 페달을 조금만 조작해도 차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사실 이 차를 바라볼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혼다가 어코드로 대박을 치던 그 과거 시절에 잠시 하이브리드가 나오긴 나왔었죠. 하지만 연비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 과연 이것이 하이브리드인가 싶을 정도의 아쉬움을 많이 보였었죠. 반면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 혼다가 뭔가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번 그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퍼포먼스라는 부분 역시도 혼다가 잘했던 부분인데 핸들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바라본다면 평범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본질적 가치,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맞춰 간 만큼 소비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다른 평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이 계기판 부분, 뭔가 좀 그렇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또 하나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버튼들, 과거에도 이제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냥 이 어떤 물리적인 버튼을 적용시켜서 조작감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운드 시스템의 이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현재 이 정도라면은 뭐 국산 한 소형차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를 이용할 때는 이제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신경도 써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차선을 바꿀 때 이와 같은 기능들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가능하다면 왼쪽 편도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혼다의 각 모델들을 바라본다면 동급 모델 대비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격, 어떤 그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긴 하지만 뭐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잘한 옵션들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차량 가격을 3천만 원 후반대 정도에 맞춰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네, 오늘 만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정말 매력적인 구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의 하이브리드는 반쪽짜리 하이브리드인 경우가 많았죠. 그에 비춰서 바라봤을 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프리우스 같은 모델을 바라볼 때면 정말 최고 수준이다라는 그런 찬사가 나왔었는데 이번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나니까 뭐 이 급에서 과연 이 차를 따라올 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뭐 하이브리드 카들이 많아졌죠. 고성능의 하이브리드를 지향한다면 인피니티 Q50 S와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ES300H 역시도 좋고요. 그런 가운데 어코드 하이브리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은 정말 동급에서 마음에 드는 최고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